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간 심리의 아주 흥미로운, 어쩌면 좀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인데요. 로버트 그린의 권력의 48가지 법칙 중 21법칙입니다. 아, 그 유명한 법칙이죠? 네. 속이려는 사람을 잡으려면 어수룩하게 굴라, 상대방보다 멍청하게 보여라. 아니, 왜 똑똑한 게 좋은 세상에서 일부러 멍청하게 보여야 할까요? 그러게요. 이게 어떻게 강력한 전략이 될 수 있는지 그 속내를 깊숙이 들여다보는 게 오늘 저희의 목표입니다.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네, 이게 정말 역설적이면서도 흥미로운 지점이죠. 보통은 자기 지능을 어떻게든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게 사람 마음인데 이걸 역이용하라니요. 맞아요. 이 법칙이 좀 무서운 점은요. 상대방의 아주 근본적인 심리, 바로 내가 더 낫다고 느끼고 싶은 그 자만심 있잖아요. 그걸 정면으로 건드린다는 겁니다. 아, 자만심. 네,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면 인간관계의 어떤 이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렇죠. 상대방이 나보다 똑똑하다고 느끼게 만들어라. 이게 핵심인데 듣기엔 간단해도 막상 하려면 좀 어색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쵸. 쉽진 않죠. 자료를 보면 사람들이 자기가 남보다 덜 똑똑하다는 느낌을 견디기 힘들어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가 좀 어수룩해 보이면 상대방은 안심하고 우월감을 느끼면서 에이 뭐 이 사람은 별거 없겠네 하고 마음의 빗장을 확 풀어버린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다른 속셈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하게 만드는. 네. 지능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어떤 자존심의 근간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지성을 무심코라도 깎아내리면 엄청난 신뢰가 되잖아요. 그렇죠. 기분 나쁘죠. 근데 반대로 내가 스스로를 낮춰서 상대방의 그 지적 허영심을 슬쩍 채워주면 그 순간 상대방의 의심이라는 그 방어 기제는 스르르 잠들게 된다는 겁니다. 와, 스스로 무장해제를 시키는 거네요. 그렇죠. 스스로요. 그러니까 아주 교묘한 심리 전술이라고 할 수 있죠. 와, 이게 실제 사례로 들어가면 더 기가 막히던데요. 19세기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그 필립 아놀드랑 존 슬랙이라는 사람들이 벌인 다이아몬드 광산 사기극이요. 아, 네네. 유명한 사건이죠. 가짜 광산 만들고 뭐 전문가 속이고 이런 기술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성공 요인은 이 사람들이 스스로를 엄청나게 순진하고 어수룩한 시골떼기로 포장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연기가 정말 대단했죠. 자료에 묘사된 걸 보면 일부러 뉴욕 같은 대도시에 와서는 몸에 맞지도 않는 그런 촌스러운 옷을 입고요. 네. 높은 건물이나 화려한 마차를 보면서 입을 똑 벌리고 놀라는 척 연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당시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던 그런 노련한 금융가나 사업가들 눈에는 이들이 그저 순박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운 좋게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시골 사람으로만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저런 순진한 사람들을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뭐 이런 생각. 아니면 저 어수룩한 사람들이 가진 기회를 내가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면서 그렇죠. 의심할 여지를 안 주는 거죠. 의심할 생각 자체를 못하게 만든 거군요. 누가 봐도 저렇게 어리숙한데 설마 사기꾼일 리가 있겠어? 하고요. 네, 이건 단순히 지능을 낮춰 보이는 걸 넘어서 사람들이 은근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다른 잣대, 바로 뭐랄까 취향이나 세련됨 같은 그런 허영심까지 건드린 겁니다. 아, 취향이요? 네, 상대방이 나는 저 시골뜨기들보다 훨씬 세련되고 교양 있지라고 느끼는 순간 지능에서 우월감을 느낄 때와 똑같이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아놀드와 슬랙이 보여준 그 완벽한 순진함은 상대방의 자만심을 이용해서 스스로 눈을 가리게 만든 아주 고전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모습에 완전히 속아 넘어간 거죠. 근데 이런 전략이 꼭 사기꾼들만 쓰는 건 아니라는 게 또 흥미로워요. 맞아요. 정치판에서도 쓰였다면서요. 그 유명한 프로이센의 철혈제상, 비스마르크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네, 비스마르크. 오스트리아랑 중요한 조약을 맺어야 하는데 상대방 외교관인 그 블롬의 백작이 카드 게임으로 사람 성격을 파악하는 버릇이 있다는 걸 알아챘다고요. 네, 비스마르크가 정말 사람 파악이 빨랐던 거죠. 블롬의 백작이 퀸즈라는 카드 게임을 좋아하고 그걸로 상대방의 기질을 본다는 걸 알고는 협상 전날 밤 일부러 그 게임판에 끼어듭니다. 일부러요? 네. 그리고는 아주 충동적이고 무모하게 돈을 팍팍 걸면서 일부러 돈을 잃어줘요. 막 경솔하게요. 아, 일부러 져준 거군요. 그렇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깊은 생각 없이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좀 단순한 사람이구나 싶게끔 연기한 겁니다. 그래서 블룸의 백작은 저런 경솔한 친구가 설마 나를 속이려 들겠어?
협상에서도 뭐 별다른 수작은 없겠지 하고 방심하게 된 거군요. 바로 그거죠. 다음 날 조약 내용을 그냥 대충 훑어보고는 덜컥 서명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아이고. 비스마르크는 속으로 웃었겠죠. 자료에도 비스마르크가 나중에 회고하면서 그 오스트리아 외교관이 그렇게 쉽게 서명할 줄은 나도 몰랐다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야. 상대방의 편견, 즉 저 사람은 어리석다는 그 생각을 이용해서 결정적인 실수를 유도해낸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호랑이를 잡으려면 돼지처럼 변장하라는 그 속담이 딱 들어맞네요. 네, 그렇죠. 겉으로는 순하고 위협적이지 않아 보이는 돼지 가면을 쓰면 아무도 그 안에 날카로운 발톱을 숨긴 호랑이가 들어있을 거라고는 상상 못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덜 똑똑해 보이거나 심지어 좀 바보처럼 보이는 게 때로는 자신의 진짜 야심이나 능력을 감추는 가장 완벽한 보호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한 번의 거래나 협상에서만 통하는 게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로마 황제가 되기 전 클라우디우스나 프랑스 왕 루이 13세 같은 인물들도 젊은 시절에는 주변의 경계심을 피하려고 일부러 좀 어리숙하고 존재감 없는 듯이 굴었다고 하잖아요. 아, 그 사람들도요? 하긴 너무 똑똑하고 야심만만해 보이면 견제를 받거나 좀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당시 권력자들은 그들을 전혀 위협적인 존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덕분에 조용히 때를 기다리면서 힘을 기를 수 있었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모두가 방심한 틈을 타서 권력을 줄 수 있었죠. 와, 이걸 좀 더 큰 틀에서 보면 어수룩함은 단기적인 속임수를 넘어서 자신의 진짜 의도와 잠재력을 철저히 숨기고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고도의 생존 전략이자 권력 획득 전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와, 이렇게 보니 이니 21법칙이라는 게 단순히 바보인 척해라 이게 아니라 권력의 48가지 법칙 전체를 꿰뚫는 외양관리와 기만이라는 더 큰 테마와 아주 깊숙이 연결되어 있군요. 정확합니다. 결국 권력 게임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지를 능수능란하게 조절해야 한다는 거네요? 네, 예를 들어 제1법칙 주인보다 뛰어나게 보이지 마라는 주로 당신의 상사나 후원자 같은 특정 대상에게 적용되는 조언이죠. 네, 그 사람이 당신 때문에 자기 지능이나 능력이 부족해 보인다고 느끼게 만들지 말라는 건데 제21법칙은 이걸 더 일반화시킨 겁니다. 당신이 이득을 얻고 싶은 모든 표적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범용적인 기만술로 확장한 거죠. 아, 대상이 더 넓어진 거군요. 그렇죠. 사실상 제1법칙에서 말하는 주인보다 똑똑하다면 오히려 바보처럼 굴고 도움을 청하는 척하라는 조언과 같은 맥락입니다. 자신의 진짜 의도를 숨겨야 하는 제3법칙하고도 뗄 수 없겠네요. 바보나 어수룩함이라는 가면만큼 의도를 감추기 좋은 것도 없을 테니까요. 당연하죠. 상대가 나를 얕보면 내 진짜 속셈을 파악하려는 노력 자체를 덜 하게 될 테고요. 심지어 제4법칙 필요 이상으로 말하지 마라 와도 재미있는 관계가 있어요. 그건 또 어떻게 연결되죠? 보통은 말을 아끼는 게 신중하고 강해 보이는 방법이잖아요. 네, 그렇죠. 과묵한 카리스마 같은. 근데 제4법칙의 역전 부분, 지금 예외 상황을 설명하는 부분을 보면 때로는 일부러 말을 많이 하고 좀 두서없이 막 떠들어서 자신을 약하고 덜 지적인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게 기만을 더 쉽게 만든다고 하거든요. 아, 침묵이 힘이라면 수다스러움은 어리석음의 위장이 될 수 있다. 바로 그겁니다. 재밌죠? 네. 아, 그러네요. 그리고 제19법칙, 상대방이 누구인지 파악하고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에서는 상대방의 자존심, 특히 지적 자만심 같은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면 위험하다고 경고하는데 그렇죠. 제19법칙이 이런 지뢰는 밟지 마세요라는 약간 수동적인 경고라면 제21법칙은 한술 더 떠서 그 지뢰밭을 이용해서 사냥을 하세요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오, 상대방의 지적 자만심이라는 약점을 건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적극적으로 부풀려주고 만족시켜주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약점을 피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거군요. 네, 오히려 이용하는 공격적인 전략인 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자료 마지막 부분에 약간 반전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항상 이렇게 어수룩하게 보이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 아, 네, 그 역전 부분이죠. 때로는 정반대로 엄청나게 똑똑하고 권위 있는 척하는 게 오히려 속임수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요. 이건 좀 의외인데요? 네,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지만 가능합니다. 이건 자신의 압도적인 권위나 전문가 이미지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의심이나 비판 자체를 그냥 찍어 누르는 방식이죠. 찍어 누른다고요? 네, 20세기 초 미술상 조셉 디빈의 사례가
사례가 아주 대표적입니다. 듀빈이 엄청난 거물 고객에게 고가의 듀러 그림을 팔았는데 나중에 그 고객의 딸이 와서 어떤 미술 비평가가 그 그림이 가짜일 수도 있다는 의문을 제기했다고 전한 거예요. 와, 보통 상황이면 진땀 꽤나 흘렸을 것 같은데요. 쥐비는 어떻게 했나요? 듀빈은 태연하게 오히려 크게 웃으면서 그 비평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직접요. 네. 그리고는 자신의 명성과 안목, 수많은 거래 경험 같은 압도적인 권위를 막 내세우면서 당신이 감히 내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냐는 식으로 몰아붙였답니다. 거의 오만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자신감으로 상대방을 완전히 위축시켜버린 거죠. 와, 그래서 그 비평가는 어떻게 됐어요? 깨갱했나요? 결국 그 비평가는 듀빈의 그 엄청난 아우라에 눌려서 아이고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하고 물러났다고 하죠. 세상에. 그림의 진위 여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듀빈에게 중요했던 건 고객이 그 그림을 진짜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었고 그는 자신의 흔들림 없는 전문가 이미지를 방패 삼아서 모든 의심에 잠재워버린 겁니다.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어수룩함의 가면과는 정반대로 나는 압도적인 전문가다라는 가면을 써서 상대방이 감히 의심할 엄두조차 못 내게 만드는 전략이군요.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때로는 그 내용의 진실성보다 말하는 사람의 확신에 찬 태도나 권위가 더 강력한 설득력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능을 과시하는 것 자체가 때로는 진실을 가리는 또 다른 형태의 기만, 또 다른 가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상대방보다 멍청하게 보여라는 이 법칙, 꽤나 충격적이지만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전략에 대해 깊이 파헤쳐봤습니다. 네. 핵심은 결국 상대방의 자만심이라는 인간적인 약점을 활용해서 경계심을 허물고 그 틈을 이용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거나 나 자신을 보호하는 거였죠. 그렇죠. 순진한 시골뜨기야 해교묵처, 계산된 바보 행세, 심지어는 그 반대인 압도적인 전문가 행세까지 이 모든 게 결국은 보여지는 모습을 조종하는 기술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이 법칙은 결국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거나 세상을 볼 때 겉모습과 실제 모습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네. 누군가가 어수룩해 보인다고 해서 정말 어수룩한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반대로 누군가가 엄청난 전문가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 말이 다 진실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때로는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강점이 될 수도 있다는 그 역설을 곱씹어보게 만듭니다. 표면 아래의 진짜 모습, 숨겨진 의도를 읽으려는 노력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죠.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원리들을 알게 되셨으니 이제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나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볼 때 혹시 이런 어수룩함의 기술이나 그 반대 권위의 기술이 알게 모르게 작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관찰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흥미로운 관찰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는 좀 모자라 보이는 것이 실은 더 영리한 처신일 수 있을지, 또 어떤 상황에서는 확신에 찬 태도가 의심을 잠재우는지 말이죠.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런 전략을 활용한다면 그 효과와 함께 어떤 점들을, 윤리적인 측면 같은 것들을 고려해야 할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사고 실험이 될 것 같습니다.